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누구세요? 어머, 오늘도 건강이 배달되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에 있고 걷고 서는 것을 도와주는 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2의 심장 발건강 책임져줄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 나오셨어요? 네. 아니, 뭐 요즘에 좀 인기를 실감하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직까지, 아직 아닙니까? 예, 예. 한 세네 번 정도 나오시면 인기가 또 폭발하실 겁니다. 워낙 또 미모가 출중하시니까요. 오늘은요, 정말 제가 또 이번에 또 너무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족부 질환이죠. 족저근막염. 이거 어떤 질환일까요?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있는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인데 네. 그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걸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죠. 좀 쉽네요. 족저에 염증이 생기는 족저. 넓은 의미에서는 뒤꿈치 통증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요. 발 뒤꿈치가 아픈 병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정확히 원인이 규명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증후군자가 붙는 병들은 대부분 원인이 정확하지 않답니다. 그러한 군들을 모아서 증후군으로 뒤꿈치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뒤꿈치 통증 증후군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 중에서 누구는 족저근막에 문제가 있는 거고 누구는 그쪽에 신경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은 발 부위 중에 어떤 부분에 속하는 걸까요? 여기서. 발바닥에 있는데 이제 화면 보시면은 저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지 모르고. 네, 네.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발의 뼈고 네. 그 밑에 약간 붉은색으로 있는 게 족저근막이거든요. 근막이네요, 진짜. 예. 저 족저근막이 스프링 역할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입각기라고 하는데 발을 디딜 때 네. 체중이 가해지면 저 길이가 한 10% 정도 늘어납니다. 네, 이제 저게 없다면은 발이 축 퍼지겠죠. 네. 발의 아치가 없는 평발처럼 되겠죠. 그래서 저기 이제 10% 정도 늘어나면서 발의 어떤 그 균형을 잡아주고 네. 그다음에 근육들이 힘을 작용하는데 좀 더 좀 쉽게 될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막이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위치를 생각보다 따지면은 다시 껐습니다. 예, 이 뒤쪽 뼈를 종골이라고 하는데 네. 이 뒤꿈치 뼈의 내측에서 시작해서 각각의 발가락의 이 부분을 중족골두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뻗쳐나갑니다. 발바닥에서 가운데가 제일 두껍고요. 예, 선생님 이게 진짜 만져주실 줄은 몰랐는데 진짜 찝어주셨네요. 예. 좀 더 이해가 빨랐습니다, 선생님. 예. 왜냐면 촬영 전에 씻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원인이 이제 다양하기는 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과도한 신장이 반복되는 거죠. 말 그대로 많이 걷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걸을 때마다 조금씩 늘어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적정한 수준에서 활동이 되면 괜찮은데 장시간 걷는다든지 예를 들면 마라톤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네. 그런 분들한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거기 또 충격이 많이 가는 거. 체중도 많이 나가시면서 비만한데 또 딱딱한 신발을 신고 구두 같은 거 네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힐도 있겠죠. 맞아요. 예, 그런 거 신고 많이 걷는 분들 이런 경우에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양측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한 30% 정도 있거든요. 양측성은 어떤 걸까요? 양쪽이 다 아픈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통풍성 관절염 뭐 아니면 SL이라고 해서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그 자기의 힘줄 쪽을 좀 공격해서 아플 수 있는데 양측성으로 있는 경우에 이런 자가 면역 질환도 좀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치 자체가 별로 없는 분들을 우리 평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평발 있는 분들은 그 자체가 디딜 때마다 자꾸 이렇게 늘어나니까 네.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생기는 원인들이고요. 또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농구 선수나 축구 선수 이런 경우에 뛰다가 순간적으로 착지 자세나 점프했다가 확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급성 파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급성 손상이라면 잘 이제 운동하고 하다가 갑자기 아프고 걷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급성 증상이 나타나고 심각하네요. 만성적인 경우 오래 걷거나 뭐 체중이 많이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상이 생기는데 네. 좀 대표적인 게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처음에 걷는데 뒤꿈치가 아프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 뒤꿈치에 통증이 오는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이상하다 싶은데 조금 걷다 보면은 다시 또 이제 원래대로 안 아파지고 그래서 별거 아닌가 보다 또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는 걸 사람들이 아시면은 또 활동을 좀 줄이면 될 텐데 좀뭐 일은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 아침에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저녁에도 아파지고 밤에도 아프고 이런 식으로 점점 증상이 나빠집니다. 아, 그래도 이제 초기에 계속 뒤꿈치가 아픈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빨리 찾아가 보는 게 좋긴 하겠네요. 아, 그렇다면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하이힐을 정말 저도 지금 신고 있고 많이 신고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하이힐은 발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아, 하이 이거 지금 미를 중요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족저근막염을 지킬 것이냐 이게 정말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방문했을 시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엑스레이 촬영을 먼저 하는데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그 부위에 생길 수 있는 골성 이상이 있거든요. 이게 족저근막염은 아닌데 예를 들면 종골의 피로골절, 이 발 뒤꿈치뼈를 종골이라고 하거든요. 마라톤 운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구 선수 이런 분들 피로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운동하면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족근동 유합이라고 해서 발 자체에 어떤 좀 변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요족이나 평발, 그러니까 평발은 펑퍼짐한 거고 펑퍼짐한 요족은 거고. 이게 너무 이렇게 까치발처럼 쓴 겁니다. 아, 예. 이렇게 평발이어도 문제지만 예. 요렇게 너무 예. 서 있어도 예. 문제네요. 아치가 너무 높은 게 있거든요. 그걸 네. 요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평발이나 요족 변형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근막염이 의심이 되면 초음파 검사나 MRI를 통해서 확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족저근막염도 치료가 정말 필요한 질환이겠죠? 예, 당연히 필요하죠. 아,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했죠. 예. 예.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이 족저근막염은 이제 생활 패턴하고 관계가 꽤 깊어요.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여기 분들 다 마찬가지로 아파도 일을 쉽게 쉬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이제 경제적 이유도 있고 맡은 책임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이제 많이 걷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일을 좀 줄이십시오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 말은 못 듣고 이제 실제로는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돼요.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이 족저근막염은 병 자체가 치유가 가능하거든요. 꾸준히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약도 드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면은 6개월 내에서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예, 뭐 한두 달에 낫는 게 아니고 제대로 족저근막염이 맞다면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정도 지나면 90% 환자에서 치유가 되거든요. 치료 그 확률이 조금 생각보다 높네요. 예, 예.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고 정말 휠체어 타고 들어오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좀 인내심이 필요한 병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족저근막염을 혹시나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걷기가 힘들어지고 약간 이렇게 좀 생활이 좀 불안하게 될까요?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치료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잘 안 낫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하고 좀 심한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 깔창 같은 거 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 깔창 자체가 또 좀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 자체가 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경우도 뭐 간혹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좀 부작용 생길 수 있어서 잘 안 하는 편이고요. 네. 충격파 치료라고 해서 족저근막 쪽이 이제 염증이 생겼는데 거기다 충격을 주게 되면 염증을 일부러 더 조장을 하거든요. 네. 더 붓게. 네. 그러니까 무인도나 이런데 우리가 떨어졌는데 거기다 불을 질러서 지나가는 배가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무인도에 불을 지르면 그러니까 괜찮아요. 충격파 치료의 원리가 아픈 부위를 더 아프게 해가지고 더 아프게 해서 아예 골마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우리 아, 몸에서 그럼 치유 세포가 사인을 받고 사인을 받고.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알리는 거. 예, 저기 가서 좀 치료를 해보자 해서 자연 치유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수술적 치료도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 좀 했는데 어쨌든 장기간 좀 아프신 분들은 수술이 결국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의 가능성도 혹시 존재할까요?
이 재발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예. 아, 치료가 되는 게 좀 퍼센테이지가 높은 반면 재발도 높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족저근막염은 이제 그 뒤꿈치 통증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거든요. 네. 나이가 드시면서 오는 경우도 많은데 나이가 좀 드시면은 안타깝게도 발 뒤꿈치에 지방체라고 해서 팻패드라고 하는데 그 지방체가 위축이 옵니다. 말 그대로 쿠션이 얇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뼈도 좀 약해지고 그러면서 근력이 이 아치를 형성하는 데는 발 뒤꿈치 쪽에 이제 아킬레스건을 포함한 어떤 발가락 그 힘줄들이 잡아주는 역할이 하는데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이 탱탱하게 잡아주는 닷줄이 좀 느슨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약간 이게 옆으로 퍼지거든요. 그러면 더 늘어나기 쉽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족저근막염 예방하기에 좋은 운동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이렇게 한번 자세를 잡아주시면요. 아, 예, 잘 잡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좀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엄지발가락을 이제 스트레칭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엄지발가락을 이 정도만 올려주고 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반대편 손으로요. 반대편으로. 예, 이렇게. 근데 엄지발가락이 너무 위로 이렇게 꺾여지게 되면 아파요. 네. 예, 관절이.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겁니다. 아, 여기가 이렇게 예, 당겨지면서 스트레칭은 좀 아파야 돼요. 약간 당기는 느낌이 있어야 약간 되거든요. 살짝만 해서 예, 이 뒤꿈치를 당겨주는 예,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거를 이제 위로 올려주게 되면 이 족저근막도 좀 타이트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킬레스 힘줄까지 같이 이제 그 스트레칭이 되니까요. 이러한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앉아서 하기 쉬운 방법이고 네. 두 손으로 저기 두 더 손으로. 좋고 저는 이렇게 하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고 어우, 시원하다. 근데 예. 은근 시원하다. 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준쌤과 함께하는 필라테! 자, 쌤, 오늘 이제 족저근막염 예방 운동에 대해서 예.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상시에도 좀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 네. 아픈 발이 오른쪽이면 이렇게 오른쪽을 뒤로 하고요. 왼쪽이면 아픈 발을 뒤로 하는 예, 건가요? 예. 네. 뒤로 하고 발 뒤꿈치를 띄면 안 돼요. 네. 붙여야 되고 벽을 이렇게 딱 기댄 상태에서 지지한 상태에서 이 무릎을 반대편 무릎을 구부려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부려 주면 네. 뒤가 당기거든요. 이 자세에서 10초 이상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뒷근육이 엄청 당깁니다. 예, 하나, 둘, 셋,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이제 또 자세를 바꿔서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네.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 이걸 한 세트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 끼니 때마다 한 10세트씩. 네, 끼니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세트를 하면 될까요? 예, 그 정도 해주시면 이 족저근막염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도 봤는데 둘 다 똑같은 통증일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 왼쪽의 통증이 조금 더 심합니다. 아, 예. 이게 조금 약간 그런 증상이 보일 때 살짝 더 많이 땡길 수도 있겠죠. 예, 맞죠. 예. 이거를 하루 아침, 점심, 저녁 10세트씩 해주시면 그래도 좀 예방되는데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족저근막염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족저근막염은 비교적 흔하고 또 이제 갑자기 걸을 때 많이 아프시면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도 꽤 많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조차 힘든 통증, 상상만으로도 정말 힘들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예방 운동을 통해서 미리미리 발 건강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발 건강하세요. 선생님 같이 해주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TV온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안녕히 계세요.